어제는 국회 법사위가 또 여야의 고성으로 뒤덮였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었길래 고성으로 뒤덮였을까요? 영상 보겠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재판을 지연시키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유죄 추정의 원칙을 강요하면서 신속한 진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내로남불의 전형입니다. 법원에서는 지금 여당이 얘기한다고 그 말이 맞다라고 쉽게 수긍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여당 의원 중에 누군지 제가 특정은 못하겠지만 상당수 의원들은 추경호와 같이 공범으로 이 내란을 공모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회에서 표결하는데 들어보세요. 이 공범들이 어디서 함부로 그 여당 의원들이 무슨 짓을 하려고 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판사를 체포하려고 했어요. 이 공범들이 어디서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송영은 대변인님, 저런 발언들이 자주 등장하거든요.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미 민주당에서는 탄핵 후에 조기 대선이 있다고 보고 국회를 이미 선거운동의 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지금 상대방에 대한 딱지 붙이기에 몰두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방금 김용민 의원의 발언이 전형적으로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국회가 저렇게 할 거면은 이 12월 3일 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해서 거기서 어떤 사실관계를 밝혀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저런 식으로 정쟁용으로 이용할 거면은 그런 것은 국회의 자원 낭비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제발 저런 발언은 좀 지양돼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단순히 발언은 문제가 아니고 이 정치 일선에서 있다가 보면요, 지금 항상 여야 간에는 어떤 경우에 쟁점이 나오면 궁지에 몰릴 때도 있고 네. 또는 기선을 잡을 때가 있어요. 근데 유달리 이 민주당의 의원들은 자신들이 기선을 잡았다고 생각할 때는 무지막지하게 상대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또는 더 나가서 범죄자 취급을 하고 그러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뭐 공범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 저런 자체가 사실은 단순히 그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상대방에게 딱지를 붙이고 우리가 흔히 낙인 찍기라고 하는데요. 낙인을 찍어서 정치적으로 앞으로 저 재기불능하게 만들고 이런 거창한 전략이 있으면 그나마 뭐 저 정치라는 게 그럴 수도 있다고 하겠는데 몇몇 분들이 저렇죠. 그 국회의원 중에서도 몇몇 분들은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본인 인격이 드러나요. 그래서 뭐 자신은 아주 지고지선한 분들인 것처럼 생각하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저런 분들은 꼭 퇴출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정치 전반이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것처럼 아주 오염이 되죠. 근데 제가 이제 국회에서 여러 번 지켜보면 사실 뭐 민주당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당도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또 여당이기 때문에 국무위원들의 상당히 거만하거나 오만한 자세에 대해서 지지를 안 합니다. 근데 저희가 항상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여당이 야당 되고 야당이 여당 되니까 야당일 때 생각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김용민 의원이 말했던 거는 추경원 원내대표와 관련된 얘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길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계엄령이 있었을 때 대통령과의 어떤 통화가 있었다는 것들, 그리고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의 안전을 이유로 어쨌든 당사에서 의원들과 함께 있었잖아요. 그런데 또 본회의장에서 친한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은 또 그렇게 오라고 이렇게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정황들이 만약에 객관적인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다면 이건 그야말로 내란의 공모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김용민 의원으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법원 행정처장한테 여당의 어떤 압력에 대해서 굴하지 말고 우리도 야당의 의원들도 이렇게 의문을 제시하기 때문에 바른 대로 말을 해라, 그런 입장을 고수해달라 라는 취지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한 보도에 따르면 일단 추경호 원내대표, 당시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를 나중에 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뭐 공모, 공범 뭐 이런 단어들이 아직은 뭐 근데 저희는 이제 탄핵 소추 안에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김용민 의원이 저 발언을 하게 된 것은 그 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내란 사태에 대해서 반성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내란에 대해서 옹호하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언이 나온 거예요. 네. 그다음에 추경호 대표, 저희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저희 당에서 고발을 해놨는데 지금 그날 이게 위헌 불법 비상계엄이 내려졌는데
정상적인 국회의원이라면 빨리 본회의장에 가서 계엄 해제 요구를 해야 된다. 의결을 해야 된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때 어떤 행보를 보냈냐면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국회로 모이라라고 조치를 했다가 금방 또 국회로 오지 말고 당사로 모이라고 했어요. 그랬다가 다시 또 국회로 오라고 했어요. 그러다 또 당사로 모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결국 이 본회의장에 18명 말고는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그럼 이걸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해석해 보면 당연히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계엄 해제 표결에 응해야 될 의원들이 네. 국민의힘 대부분의 의원들이 국회 밖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추경호 원내대표의 지침에 따른 거예요. 그러면 추경호 원내대표 이 행위가 지금 내란 속에 윤석열 대통령과 협의하에 또 뭐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엄 해제 요구를 막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것은 이제, 예.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문제지 그렇죠. 지금 속단할 문제는 아니고 김용민 의원이 내란의 공범이다 그렇게 주장할 충분한 객관적 정황이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아까 김어준 씨를 과방에 부른 것은 계엄군이 여론조사 꽃을 점령했어요. 그래서 부른 거예요. 마치 김어준 씨가 말씀하신 건 그 말을 듣기 위해서 부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당연히 여론조사 꽃 예. 말씀하시는 여론조사 거잖아요, 꽃 그죠? 거기에 군인들이 가서 점령했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라는 뭐 보고를 받았던 거죠. 아니요. 군인이 거기서 점령을 했어요. 예. 뉴스 공장에 가서. 근처에 있었다. 아니 거기 가서 군인이 점령을 했다니까요. 네. 마당까지 가서. 그러니까 피해자로서 부른 거예요. 당연히 부를 사람은 부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일단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란의 공범이라고 주장을 하고 그 근거가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공범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과하실 겁니까? 어떻게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아니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들이 각자가 다른 입장에서 예를 들어 이게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을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저는 김용민 제가 뭐 의원이- 그분들에게 동조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분들이 그런 주장을 한다고 해서 내란의 공범 그게 아니, 맞는 이야기입니까? 에, 전부 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요 특별히 그 이런 분들이 따로 있어요. 제가 뭐 우리 의원님은 그렇지 않다고 보지만 이게 아무리 그 자신의 이 소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을 한 것을 두고 또 무조건 두둔만 하고 그러니까 자꾸 정치가 이 모양이 되죠. 최고님, 저는 김용민 의원이 말씀이 좀 과했다고는 생각하는데 그 왜 김용민 지금 과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지. 그러니까 김용민 의원이 이 말을 하는 충분히 정황적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둔할 일이 있고 두둔하지 않을 일이 있는 거예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이 본회의장에 올 수 없도록 만드는 데는 추경호 원내대표 지침 때문에 그랬잖아요. 아니 거기에 그 대해서는 부분에 왜 대해서도 또 그렇게 했을 다른 이야기가 것인가? 있어요.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했을 자. 것인가?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고발까지 했잖아요. 그 고발한 게 무조건 다 성립되는 겁니까? 민주당이 고발한 게 한두 번입니까? 그래서 김용민 의원으로서는 추경호 원내대표를 지금 내란의 공범으로 고발했기 때문에 그 주장을 법사위에서 한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거 왜 국회의원들한테 내란이 공범이라고 떠듭니까? 그것은 내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김용민 의원하고 얘기를 안 해봤지만 추경호 원내대표가 혼자 결정했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조금 네. 혼재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분의 설전은 저희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유민 변호사님. 네, 제가 좀 짧게 정리를 할까요? 자, 12월 3일 밤에 그 계엄 선포가 본질적으로 보면 왜 잘못된 것입니까? 정치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국가 긴급권과 무력을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위헌 위법하고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우리 정치권은 뭘 해야 됩니까? 본질적으로 정치를 복원해야죠. 정치를 복원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상대를 파트너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뭘 하고 있습니까? 계속 딱지에 붙이고 상대방에게 낙인을 찍는 데 골몰하고 있어요. 저희는 그 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에 국정을 안정시키고 정치를 복원하는 과제는 어느 한쪽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당도 정치를 복원하고 상대를 파트너로 인정하는 그런 정치의 본령으로 되돌아오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어쨌든 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겨레 보도 같은 데를 보면 비상 개헌 후에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 텔레그램 방에서 친한계 의원들이 빨리 본회의장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저희로서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탄핵안에 탄핵 소추안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공범이라는 사실을 6줄을 적시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뭐 민주당으로서는 아직까지 이 부분들은 다 혐의이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밝혀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 상임위에서는 진상규명을 위한 좀 더 여야 간의 협의 있는 모습을 지켜봤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로 이제 이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